번다한 도심의 한켠, 말없이 서서 시끄러운 도시를 굽어보는 이가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경기 일대, 그 크고도 번잡한 도시를 품은 채 그 산이 오롯이 서 있다. 도시를 품은 산, 북한산이다. 그곳으로 가는 지하철은 늘 10,000원이다. 도심에서 지하철만 타면 단번에 달려갈 수 있는 산.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이들에게 도시와 맞닿은 북한산은 반가운 존재다. 그러나 그 산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갑게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니었다. 도봉산과 북한산을 잇는 고갯길. 그 모양이 마치 소의 길을 닮았다 해서 우이령이라 이름 붙은 이 길은 1968년 무장공비들이 이곳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길을 닫아 걸었다. 한때 서울의 비무장지대라 불렸던 우이령길은 지난해 7월 40여 년 만에 다시 길을 텄다. 길이 열리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산의 풍경들도 사람들에게 돌아왔다. 우이령길을 걸어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풍경과 마주친다. (3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이었다. 본디 논이었던 땅이 농사를 멈추자 그 위로 물이 흐르고 고이며 자연스레 습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수십 년의 세월은 논의 모양을 바꾸었고 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곳은 북한산의 유일한 습지가 됐다. 이런 습지를 안 보고 대부분이 다 잘 갖고 놓은 습지를 봤기 때문에 그것만 습지인 것처럼 느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 도시만에 있다는 거죠. 서울 도시만에 이렇게 큰 보물 창고가 있다는 것은 서울시 어떤 면에서는 장점 서울시. 조선의 병자호란이 일자 한선비는 한양을 떠나야 하는 애끓는 마음을 시로 읊었다.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그 삼각산, 그것은 북한산의 다른 이름이었다. 북한산에 오르면 삼각산이라 이름 지은 이유가 한눈에 드러난다. 웅장하게 솟은 백운대와 만경대, 그리고 깎아지른 듯 솟아있는 인수봉까지. 세 봉우리가 마치 거대한 삼각추를 이룬 듯 보인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은 오래도록 삼각산이라 불렸다. 백운대를 향해 오르다 보면 그 발길이 산장에 이른다. 북한산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이 산장은 등산객들에게는 대피소이며 또한 휴게소다. 오늘처럼 해가 좋은 날은 산장은 한숨 돌리는 쉼터가 된다. 주인은 간단한 요깃거리를 내고 손님은 허기를 달랜다. 그러는 사이 지친 발도 잠시 쉬어간다. 아침도 굶고 오고 잠깐 물 하나 갖고 왔는데 너무 지금 배고파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 없었으면 진짜 지금 올라오다 그냥 내려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올 생각 못하고. 산장이 객들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남기 위해 주인네는 힘겹고 고단한 일상을 견뎌내야만 했다. 차가 들지도 못하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산장의 삶은 녹록지가 않다. 냉장고 하나 변변히 쓸 수 없어 먹을거리를 지게로 공수해와야만 하는 삶. 산장 주인은 그렇게 50년을 살았다. 옛날에는 등산객들이 한 집 식구처럼 살았는데 그때는 평일날 사람 하나 구경할 동 말동 그 정도로 살았어요. 일요일날 벌어가지고 봄 가을 벌어가지고 토요일 봄에 여름에 먹고 가을에 벌어가지고 겨울에 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없는 시절이라 누구한테 쌀 한 말 사달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들을 사고 나면 한 번씩 사고 처리하는 사람들 오면 밥해 먹이고서는 누룽지 밥을 한 달씩이나 끓여 먹었어. 산장 앞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는 김금자 할머니. 산장에서 낳은 자녀들이 장성한 지금까지도 할머니는 산장을 떠나지 못했다. 물마저 길어다 먹어야 하니 산장의 일상은 영락없이 산골 오지마을의 풍경처럼 보인다. 등산객들이 산을 내려가는 시각. 늘 그렇듯 산장에는 주인만이 남는다. 한평생 산에서 살아온 촌부는 산 아래의 답답한 삶이 싫어 굳이 불편한 산장을 고집한다고 했다. 촛불 하나 밝혀드니 산 아래 도시의 밤이 대나처럼 환하다. 근래 2달여 북한산은 일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태양이 등장한 날 오전 3시부터 산에 오른 이명식 씨가 여명 앞에 섰다.
그는 10여 년째 북한산의 풍경을 기록해온 사진작가다. 북한산 아랫마을에서 50년을 살았다는 그는 사라져가는 고향의 옛 모습이 안타까워 새벽마다 산에 올라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 이 세계적으로 수도에 이런 산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한두 시간 정도 밑에서 다리품 팔고 올라와서 이런 좋은 구경을 한다는 걸, 풍경을 본다는 거는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죠, 이것은. 도시와 맞닿아 있는 웅장한 자연. 그 모습에 감탄한 이는 현대인들만은 아니었다. 그 옛날 선비들도 삼각산을 우러르며 산의 기상에 취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삼각산은 북한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를 둘러싼 풍경도 달라졌다. 북한산으로 들어서는 등산로 초입. 산자락에 기대어 미술관이 들어서며 북한산 아래 풍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여유를 찾는 등산객과 예술작품에서 효식을 찾는 이들이 하나둘 섞여들어 색다른 풍경을 만든다. 이곳에선 멀리 보이는 북한산마저도 훌륭한 예술작품이 된다. 미술관을 둘러보고 산을 오르는 길. 산에서도 옛 작품과 만난다. 이름 없는 석공이 깎아 만든 비석과 오랜 세월에도 산성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또렷이 남은 비문이 그것들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북한산 한 구석에는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다. 산성계곡 오름길에 서 있는 중성문에는 숨은 터와 시신을 운반하던 시고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옛 북한 산성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산 위에서 고개를 굽어보면 울창한 나무 사이에 사람의 흔적이 보인다. 북한산 안에 주소지를 둔 유일한 마을, 북한동이다. 마을의 터줏대감은 자신의 조상이 조선 숙종 때 이곳에 왔다고 전한다. 당시 외적의 침략을 막느라 북한 산성을 쌓고 그 산성을 지키러 왔다는 것이다. 칠대조 그 할아버님께서 여기로 오시게 된 거야, 그때. 내용으로는 뭐 여기 수문장으로 오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잘 지가 조금 모르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셨대요, 형제분들이요.
성문을 지켰던 수문장의 후손은 대를 이어 북한산에서 살게 됐고 해방 후에는 등산객을 상대하는 음식점 주인으로 생계를 이었다. 그리고 2010년 북한산의 청정한 환경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터를 양보했다. 환경 오염이 문제되어 마을이 문을 닫게 되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도. 나는 시집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떡살을 빠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떡살을 빠러 가는데 저 밑에 내려가는데 그 경치가 그냥 너무 좋을 거예요. 어머 세상에, 나는 이런 데로 내가 시집 오길 너무 잘했구나. 너무너무 푸르르고 내가 너네들이 없었으면, 이 푸르름이 없었으면 내 이 외로운 마음을 다 어떻게 달랬을까. 이사 혼자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어차피 이제 여기서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도 이제 마음 잡고 사는데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식구들이 다 그래요. 북한동에 살았던 55집 모두 올해 말까지는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이사를 나가 마을은 마치 폐허처럼 쓸쓸하다. 애지중지했던 삶터를 떠나야 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원효병 100군데, 100군데, 간장대. 이 산 치다 보면 이 정원이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마음이 시원하지. 내가 여기 우리 알기도 80년을 더 살았는데 80년 살던데 떠나는 마음이 좀 섭섭하지. 졸리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뭐 내가 와서 그래서 자식들 다 번성시키고 그리고 살았는데 내 애들이 6남매인데 6남매. 아버지가 북한산 마을에 들어와 낳은 아들이 올해 83. 평생 북한산과 함께 해온 삶이 이렇게 막을 내릴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다. 북한산 숲속. 북한동 마을의 300년 역사는 이제 곧 마침표를 찍는다. 진흥왕 순수비가 서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비봉이라 붙였다는 북한산의 한 봉우리. 사방이 트인 정상에 서면 서울이 한눈에 들어온다. 본래의 비석은 박물관으로 가고 그 자리는 지금 모조품이 서 있다. (1억 7천만 년) 전에 태어났다는 북한산. 그 오랜 세월 바람은 산을 깎고 또 깎아 예술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등산객은 지금 자연이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중이다. 이 바위도 멀리서 보면은 꼭 웃는 바위 같아요. 저게 밑에 보면은 푹 들어간 데 있죠. 저게 꼭 입같이 보이고 이게 보고 있으면 편안해요. 꼭 큰 바위 얼굴 같이 저기 보고. 사람마다 제각각이듯 산을 찾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여유를 혹은 멋진 풍광을 나눠준 북한산은 때로는 간절한 염원에 귀 기울여주는 성스러운 산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소원을 가슴에 담고 산에 오른다. 산사에서 마주친 부녀도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산을 찾았다고 했다. 넉넉한 북한산에 어깨에 시름을 덜어내고 맑은 샘물로 우려낸 차 한 잔이면 번잡한 도시에서 얻은 번뇌가 한 걸음 물러선다. 옛날에 도인 스님들이 차나 한 잔 들고 가게 그러잖아요. 어떤 많은 말보다도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번뇌 잡념을 가라앉히고 차를 한 잔 하는 그 자체가 아주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 사람 마음이. 북한산 자락 고즈넉한 산사에서 부녀는 가슴속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사춘기 딸과 아비는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법을 산에서 배우고 돌아갔다. 북한산에 자주 오르는 이들 중 그를 모르는 이가 없다. 제 이름보다 산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그는 사랑하는 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환경운동가가 되었다. 그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바위에 쓰인 낙서 때문이다. 각종 화학약품과 기구를 동원해야 겨우 낙서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온 산의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 산을 제가 다닌 지가 한 38년, 거의 한 40년이 돼 가는데, 그 낙서를 지우기 시작할 무렵에 이제 전국의 산을 다니다 보니까 전국의 산에 바위마다 낙서 안 된 데가 없어요. 바위마다 보면은 어떤 그 기복신앙에서 나오는 어떤 그 자기 소원 성취를 빈대든지 이런 낙서가 우리 자연 훼손을 너무 많이 시켜놔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듯 땀을 흘리고 공을 들인 끝에 산은 겨우 옛 모습을 찾았다. 북한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요즘 그는 걱정이 많다. 새로운 계획이 산의 풍경을 또 어떻게 바꿀지 시름이 깊다. 그곳에 산이 있어 오른다고들 한다. 한반도의 오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북한산. 이 산을 찾는 이들이 한 해 1,000만 명이 넘어 북한산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산으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다.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꼭 뭐 산을 와서 뭘 생각을 해야지 막 그런 것보다도 그냥 힘들게 올라와서 경치 보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쉼을 얻는 것 같아요. 산에
천만이 넘는 대도시와 맞닿은 북한산. 산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때로는 칼바위 벽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푸른 실록을 보여주기도 하며 산은 도시 한켠을 굳건히 지키고 서 있었다. 수많은 생명을 품어안은 산에서 도시인들은 힘겨운 삶마저 넉넉히 품는다. 그래서 삭막한 도시는 숨을 쉰다. 거대한 도시를 품은 산, 그의 이름이 북한산이다.